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네, 나야나님께서 바빠요 바빠 하셨는데 하루 종일 뉴스엔진 방송 쫓아다니느라 바쁘신 마음 정말 감사하고 조금 죄송합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람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정당당 김종혁 함께하는 시간이죠.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진을 갖고 오신 건가요? 이거 제가 받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저희 뉴스엔진으로 오늘 오전에 송영훈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하는데 막 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방송하다 갑자기 무슨 퀵이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진하고 선물하고 케이크하고 꽃하고 이렇게 와, 왔어요. 부산 훈이바다님들이 보내주셨구나.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진 이렇게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저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께서 2시 네. 방송에 네. 제가 그 전체고 의원님한테는 실물이 났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림이 났네요 이러고 갔어요. 이거 제가 집에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거 그리실 때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그리셨을지 생각을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짠한데요. 여러분들 뭐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거겠죠. 당신이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대한민국 정치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봐. 네. 뭐 그런 지적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잘 받아들여서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치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근데 저는 그 그림 위에 그 문구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거요? 문구, 네,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좀 저한테 너무 과찬이세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치인 정정당당 김종혁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아래는 응원합니다 2024 부산 훈이바다 고수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정성의 무게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정성을 제가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한 사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네 든든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글 올려주셨는데 저는 계엄 이후에 한동훈 편입니다. 딱 글 써주셨는데 진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잘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자, 오늘 아까 점심시간 좀 지나서 저기 한동훈 대표님과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소식? 아니고요. 네. 오늘 돌아온 이제 진정호 탕자. 최고 때문에 네. 진정호 전 최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점심에 기자들하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기자들이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야 이거 뭐 진정호 최고 전화 엄청 받겠구나. 제가 진상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진정호 최고가 그때 장동혁 최고와 같이 함께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최고위원회가 무너지는 뭐 그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네.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비례대표를 어쨌든 한동훈 대표 밑에서 비례대표가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까지 파트너를 해서 만들어 준 건데 그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 사실은 진정호 전 최고도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되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제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그냥 뭐 인민재판하는 분위기여서 거의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이 그렇게 그냥 엉겹결에 사퇴하겠다고 발언을 해놓고서 본인도 이제 힘들어서 여러 차례 이제 대표님한테도 한동훈 전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좀 사과의 뜻을 뭐 이렇게 표시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게 듣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마침내 뭐 점심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사진을 찍었네요. 저 해맑게 웃고 있는 진정호 의원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막 그러네. 돌아온 타가 뭐 그건 아니겠죠. 네, 뭐 환영합니다라는 글 계속 주시고 그리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뼈가 있는 말은 2번은 안 됩니다. 이런 글도 주시고 그렇죠. 또 2번은 안 되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더 하는 정치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릴 때 좀 사과의 말도 한 말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해명 같은 것들을 좀 더 진솔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차차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2번은 안 된다라는 말씀 저는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의총장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거의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떠들어댈 때 그걸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 초선의 비례대표로서는 힘들었을 압박감이 거라고 있었을 생각해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누군가가 일어서서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맞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배지를 단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진짜 네, 우리 최고위원님 그 안에 계셨으면은 하셨을 것 같은데. 전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목소리를 한 10명은 다 이겼을 것 도대체 같다.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냐,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게 네. 옳다는 거냐 그러면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뭐 이제 나이 베이스도 있고 대한민국은 또 나이라는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또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으니까 피어 프레셔라고 그래서 또래 집단의 그 압력을 견뎌내기가 참 힘들어요. 네. 국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의원들끼리도 의원들의 피어 프레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론이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회에서도 옳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이제 다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으로 올릴 때까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그간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네.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웃어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제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전국이 혼란한 상태이고 또 최근에 주한미군이 뭐 중국 간첩을 잡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그 특파원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셔서 저는 요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길거리에서 나가 있는 그 이른바 극자가 들어가는 어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조기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그분들 멘붕 왔을 것 같아요. 극우. 네. 네. 극우분들. 그래서 극자가 들어가는 극자가 들어가는. 네, 그런 어떤 분들 네. 저는 정말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아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람보에다가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총 들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그 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성조기 들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장관 예정자도 북한을 아예 그 핵 보유국이니까 우리가 군축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네.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과 다시 접촉을 하겠다. 네.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정은은 스마트 가이다. 아주 똑똑한 친구다. 이렇게 그 김정은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조기 들고 시위하신 그런 우리 그분들 도대체 네. 무슨 생각하실까요? 아니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뭐 구세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의 오늘의 적과 내일의 친구가 왔다 갔다 뒤바뀌는 네. 그런 것들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의존하고 마치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 아마 뒤통수 세게 맞으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친미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미국인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조공국과 비슷하게 시달림을 당해왔던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멀리 있는 우리에 대한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미국 같은 강대국과 가까이 지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안보가 보장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에 한미 방어 조약으로 수호 방위 조약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미국과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네.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짝사랑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웃기는 이 모습이 생겨나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둘이 만들면서 아 그럼 너 핵 보유하고 있지? 너 핵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축하면서 너희한테 뭐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야 우리 거기다가 니네 금강산 거기다가 우리 리조트 짓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자기 나라의 어떤 문제점들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마치 무슨 뭐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얼굴 사진 들고 성조기 들고 시위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좀 답답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가라고 해서 그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이 또 그것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더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 지난번에 우리 비상계엄 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저희한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주한미군이 2만 명 이상 네. 주둔시키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들 모르게 병력을 움직여? 그래서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 미군은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니들이 병력 막 움직여서 위험 사태가 되면 우리 미국 시민인 미국 군인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불장난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 이렇게 우리한테 항의를 세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죠. 근데 이번 비상계엄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국민 계몽이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국제사회에서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 저 대한민국 정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트럼프 형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 야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 확 구출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좌파 세력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만화 같은 얘기하고 계신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